인생 2막. 매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진짜 인생 역전 이야기. 시작하기 전 딱 3초만 투자해주세요. 구독 버튼 꾹, 좋아요 버튼 꾹,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10월의 서울은 건조했습니다. 평안 요양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한서윤은 중학생 딸 지우의 손을 잡고 안내 데스크 앞에 섰습니다. 307호 환자 면회 왔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서윤입니다. 환자는 제 외할머니 김영숙이고요. 안내원이 방문자 명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서윤은 지우와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3층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가방 속 과일 바구니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치매로 입원한 외할머니는 며칠 전부터 손녀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벽에는 환자 안내문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편안한 임종을 위한 호스피스 프로그램, 한방 통합치료 상담. 서윤은 무심코 글자들을 읽었습니다. 한방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남편도 한의사였습니다. 8년 전까지는 엄마, 할머니, 방이 어디래? 307호, 저기 보여.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걸어왔습니다. 서윤은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소리만 복도에 울렸습니다. 어머니, 한지우 학생 보호자님이세요? 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몸을 돌렸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차트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39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른쪽 눈썹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왼손이 목덜미를 향했습니다. 긁는 습관. 서윤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귀 뒤로 머리카락이 넘어갔습니다. 귓불 아래 작은 점이 보였습니다. 왼쪽 귀. 서윤은 그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우가 서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는 환자 상담사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가슴에 명찰을 가리켰습니다. 이준혁 환자 상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손녀분을 많이 찾으셔서 연락드렸어요. 서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의 남자는 이준혁이 아니었습니다. 강민준이었습니다. 8년 전 청평호에서 실종되어 사망 선고된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할머니 방으로 안내해 주실 수 있나요?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물론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이준혁이 앞장서 걸었습니다. 서윤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깨의 각도, 걷는 속도, 오른손을 주머니에 넣는 버릇. 모든 것이 민준이었습니다. 7년 동안 매일 밤 꿈에서 봤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윤은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은 죽었습니다. 경찰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차가 호수에 빠졌고 2주간의 수색 끝에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6개월 후 사망 선고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최근 할머니께서 불면증이 심하셨어요. 이준혁이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방 수면차를 처방드렸습니다. 익모초와 산조인을 주로 사용했는데요. 다행히 효과가 좋으신 것 같아요. 수면 시간이 2시간 정도 늘었거든요. 서윤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익모초, 산조인. 민준이 불면증 환자에게 즐겨 쓰던 바로 그 처방이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한의사이신가요? 이준혁이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관심이 있어서 독학으로 공부했어요. 요양병원에서 일하다 보니 한방에 대해 알면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시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307호 병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준혁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희미한 대답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창가 침대에 외할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녀분이 오셨어요. 이준혁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필요하신 게 있으면 간호사실로 연락 주시고요. 그가 돌아서서 가려는 순간 서윤이 무의식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녁에 생강차 드세요? 이준혁이 놀란 표정으로 돌아보았습니다. 네. 어떻게? 아, 죄송해요. 그냥 한방에 관심 있으시다고 해서요. 서윤은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이준혁이 이상하다는 듯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맞아요. 매일 밤 생강차를 마셔요. 꿀을 2숟가락 넣고 레몬을 한 조각. 신기하네요. 어떻게 아셨죠? 서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민준의 습관이었습니다. 정확히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그냥 한방 좋아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서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지우가 엄마의 옷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 얼굴이 너무 창백해. 지우야, 서윤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 아빠를 닮지 않았니? 지우는 복도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준혁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잘 모르겠어. 아빠는 사진으로만 봐서. 그런데 왜 그래? 설마?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가 외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손녀를 알아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머릿속은 온통 복도에서 만난 그 남자로 가득했습니다. 이준혁. 아니, 강민준. 8년 전 청평호에서 차가 호수로 떨어졌다는 연락을 받았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수색하는 모습. 민준의 차는 발견됐지만 시신은 없었습니다. 물살이 세고 수심이 깊어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경찰의 말. 2주간의 수색 종료. 그리고 6개월 후의 사망 선고. 서윤은 그날 이후 혼자 지우를 키웠습니다. 부산의 한 의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서울로 올라와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했습니다. 밤마다 민준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할머니와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눈 후 서윤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이준혁이 다른 환자 가족과 상담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윤은 벽 뒤에 숨어 그를 관찰했습니다. 이준혁은 환자 가족의 손을 잡고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으로 상대의 손을 잡고 왼손으로 손등을 감싸는 방식. 민준이 환자를 대할 때 쓰던 바로 그 방법이었습니다. 따뜻함을 전하는 거야라고 민준은 말했었습니다. 상담이 끝나자 이준혁이 간호사실로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까지 민준과 같았습니다. 서윤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집에 가자. 피곤해 보여. 지우가 엄마의 팔을 잡았습니다. 응, 가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서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갤러리를 열어 오래된 사진 폴더를 찾았습니다. 민준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8년 전 지우의 생일날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민준의 얼굴은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복도 저편의 이준혁. 서윤은 두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지우는 옆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만약 이준혁이 정말 민준이라면 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걸까요? 8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파트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지우는 방으로 들어가 학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윤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니, 이준혁의 얼굴이.
하지만 그 둘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서유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8년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지, 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지.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유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가능성을 따져보았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내일 다시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이준혁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봐야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밤 11시. 서유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에 본 이준혁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이미 방에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유는 천천히 일어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민준이라고 쓰인 상자를 꺼냈습니다. 8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열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자 민준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한의사 면허증이 제일 위에 있었습니다. 그 아래 결혼 반지, 낡은 진료 수첩, 몇 장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진료 수첩을 펼쳤습니다. 민준의 필체였습니다. 환자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김순자 환자 마이너스 무릎 통증, 독활 기생탕, 이태수 환자 마이너스 불면증, 산조인탕.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희미하게 적힌 글이 보였습니다. 우진제약 납품 기록 부산 한의원 지하금고 814.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더 적혀 있었습니다. 서유나 미안해.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814. 8월 14일. 그들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주는 무언가를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017년 11월. 8년 전. 여보, 오늘 청평호에 다녀올게. 민준이 아침 식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청평호. 왜? 서윤이 된장찌개를 떠서 지우 앞에 놓으며 물었습니다. 우진제약 담당자가 만나자고 했어. 납품건으로 상의할 게 있대. 민준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준은 최근 몇 주 동안 심각한 표정으로 뭔가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한의원에 남아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무슨 일 있어? 요즘 이상해. 서윤이 물었습니다. 민준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우진제약이 문제가 있어. 그들이 납품하는 한약재에 중금속, 오염 의심이 있어. 그리고 우리 한의원 환자 중 3분이 간부전으로 돌아가셨어. 모두 우진제약 한약재를 사용한 처방이었어.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증거가 필요해. 우진제약은 거대 기업이야. 확실한 증거 없이 고발했다간 우리만 피해를 볼 거야. 그래서 지난 3개월 동안 자료를 모았어. 납품 기록, 환자 사례, 임상시험 데이터까지.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럼 오늘 그 담당자를 만나는 건 위험한 거 아니야? 서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 마.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어. 청평호 근처 카페에서. 괜찮을 거야. 민준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민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 9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민준 씨 보호자이십니까? 네, 제가 아내인데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준 씨 차량이 청평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호수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수색 중입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서윤은 그날 밤 지우를 이웃에 맡기고 청평으로 달려갔습니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호수를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차는 호숫가 절벽 아래서 발견되었습니다. 운전석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실종자 수색을 계속하겠습니다. 하지만 물살이 세고 수심이 깊어서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2주간의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색을 종료했습니다. 급류에 휩쓸려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이상의 수색은 무의미합니다. 6개월 후 서유는 사망 선고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보험, 재산, 모든 법적 절차를 위해서였습니다. 민주는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현재 서유는 진료 수첩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주는 진실을 밝히려다 위험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준혁이 정말 민준이라면 그는 살아남았지만 기억을 잃은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유는 출판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오늘 개인 사정으로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엄마 오늘 병원 다시 갈 거야. 지우가 아침밥을 먹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또 문병가? 아니, 그 상담사 선생님을 만나러.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아빠라고 생각해.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확인해야 해. 만약 정말 아빠라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 서윤은 평안요양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접수대로 갔습니다. 이준혁 상담사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예약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급한 일이에요. 어제 할머니 면회 왔었는데 상담사님께 개인적으로 여쭐 게 있어서요. 접수 직원이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이준혁이 복도에서 나타났습니다. 서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그분이시네요. 할머니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제가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여쭐 게 있어서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준혁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실로 오세요. 작은 상담실에 둘만 남았습니다. 이준혁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서윤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민준이 지우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 8년 전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아세요? 서윤이 사진을 이준혁에게 건넸습니다. 이준혁이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눈썹이 좁혀졌습니다.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이 사람. 누구죠? 이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남편이에요. 강민준. 8년 전 청평호에서 실종됐어요. 서윤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이준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진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와 닮았나요? 닮은 정도가 아니에요.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준혁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8년 전 기억이 없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17년 11월 경기도 가평의 한 요양원 앞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대요. 의식을 되찾았을 때 제 이름도 가족도 과거도 전혀 기억나지 않았어요.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11월 민준이 실종된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평이라고 하셨나요? 정확히 어디죠? 서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청평호 근처 작은 요양원이었어요. 거기 원장님이 저를 발견하셨대요. 길가에 쓰러져 있었고 온몸이 젖어 있었대요. 마치 물에 빠졌다 나온 것처럼.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청평호. 민준의 차가 발견된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진원 확인을 시도했죠. 하지만 제 지문은 데이터베이스에 없었고 저를 찾는 실종 신고도 없었대요. 이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제가 직접 실종 신고했어요. 남편이 사라진 바로 그날. 서윤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왜 제가 검색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행정적 오류였을 수도 있고. 이준혁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의사들은 외상성 기억 상실이라고 했어요.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았고 뇌의 해마 부분이 손상되었대요. 그래서 이준혁이라는 이름으로? 서윤이 물었습니다.
네. 요양원 원장님이 사회복지사와 연결해 주셨어요. 임시 신분을 만들어야 일도 하고 살 수 있으니까요. 이준혁이라는 이름은 제가 깨어났을 때 중얼거렸던 말에서 땄대요. 준혁. 이런 식으로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준, 준혁. 그는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려 했던 것입니다. 가끔 꿈을 꿔요. 이준혁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의원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는 꿈.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요. 여보, 오늘 저녁은 내가 할게라고. 서윤이 흐느꼈습니다. 그것은 민준이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진료가 늦어진 날이면 꼭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웃음소리도 들려요. 아빠, 아빠 하고 부르는.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이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류예요. 우리 딸이에요. 당신이 실종됐을 때 6살이었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제가 그 사람인가요? 확실해요. 당신의 습관들, 모든 게 똑같아요. 서윤이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제가 어제 집에서 정리한 거예요. 남편의 습관들이요. 서윤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를 진료할 때 오른손으로 맥을 짚고 왼손으로 환자의 손등을 감싸줬어요. 따뜻함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이준혁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요. 매일 밤 생강차를 마셔요. 꿀 2숟가락, 레몬 1조각. 맞아요. 정확히 그렇게 마셔요. 이준혁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불면증 환자에게는 임모초와 산조인을 처방해요. 저도 요양원 환자들께 그렇게 권해드려요. 말할 때 왼손으로 목덜미를 긁어요. 이준혁이 무의식적으로 목덜미를 만졌습니다. 이거. 제가 하는 버릇이에요. 왜 이러는지 몰랐는데. 서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에요. 강민준이 맞아요. 제 남편이에요. 이준혁이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구인지. 서윤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부산에 가야 해요. 당신이 운영하던 한의원이 있어요. 거기에 뭔가 있을 거예요. 남편이 메모를 남겼어요. 지하 금고에.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갈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병원에 일주일 휴가를 낼게요. 내일 출발하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8년의 공백, 기억의 상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끈끈한 무언가가. 서윤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만약 이준혁이 정말 민준이 아니라면? 만약 단지 닮은 사람일 뿐이라면?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일치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집으로 돌아와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엄마 내일 부산에 가야 할 것 같아. 부산. 왜? 아빠 한의원에. 거기 가면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지우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 학교는? 괜찮아. 선생님께 말씀드릴게. 엄마, 혼자 보낼 수 없어. 서윤이 딸을 꼭 안았습니다. 14살 소녀가 얼마나 의젓한지. 8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주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윤은 짐을 챙겼습니다. 부산행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진료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우진제약 납품 기록 부산 한의원 지하금고 814.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이준혁이 정말 민준인지, 그리고 8년 전 청평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어딘가에서 민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다려요, 민준 씨. 이번엔 제가 당신을 찾을게요. 서윤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서울역은 붐볐습니다. 서윤과 지우는 5번 플랫폼에서 기차를 기다렸습니다. 이준혁도 곧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엄마. 떨려. 지우가 엄마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도 떨려. 하지만 해야 해. 진실을 알아야 해. 서윤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기, 오신다. 지우가 가리켰습니다. 이준혁이 작은 배낭을 메고 걸어왔습니다. 청바지에 회색 재킷 차림이었습니다. 흰 가운을 벗으니 더 민준처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혁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은 제 딸 지우예요. 서윤이 소개했습니다. 이준혁이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묘하게 부드러워졌습니다. 본능적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안녕, 지우야. 아저씨 이준혁이야. 안녕하세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은 3호차에 탑승했습니다. 창가 좌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윤과 지우가 나란히 맞은편에 이준혁이 앉았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파트, 빌딩, 한강. 모든 것이 뒤로 물러갔습니다. 부산까지 얼마나 걸려요? 이준혁이 물었습니다. 2시간 반쯤요. 10시쯤 도착할 거예요.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 모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가방에서 민준의 진료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준혁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남편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 보세요. 이준혁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의 메모를 읽었습니다. 우진제약 납품 기록 부산 한의원 지하금고 814. 우진재야. 이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떠오르세요? 서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이름을 들으면 불편해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준혁이 가슴을 짚었습니다. 남편은 우진제약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한약재 납품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했대요. 그리고 청평호에서 실종됐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가 그 일에 연루되어 있었나요? 이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마도요. 증거를 확보하려다가 위험에 처한 것 같아요. 지우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저도요? 이준혁이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응시했습니다. 얼굴은 기억 안 나. 하지만 이상해. 너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 보호하고 싶어지고.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요. 아저씨를 보면 왠지 편안해요. 처음 본 사람 같지 않아요. 서윤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의 유대. 기억보다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 기차는 계속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천안, 대전, 대구를 지나 부산으로. 창밖으로 산과 들이 지나갔습니다.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한의원이 어디에 있어요? 이준혁이 물었습니다. 해운대요. 역에서 택시로 20분 정도 걸려요.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8년 동안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못 갔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남편 없는 한의원을 보는 게 너무 슬플 것 같아서.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준혁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10시 15분.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은 기차에서 내려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부산의 공기는 서울보다 따뜻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해운대 중동 어디로 가실까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해운대역 근처요. 제가 길 알려드릴게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부산 거리를 달렸습니다. 광안대교가 보였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도 지나갔습니다.
가을이라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 오른쪽으로 꺾으세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상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택시가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요. 서윤이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세 사람은 건물 앞에 섰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2층에 강민준 한의원이라고 적혔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8년 전까지 남편이 일하던 곳이에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뭔가 익숙해요. 이 건물이. 이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이 가방에서 열쇠 뭉치를 꺼냈습니다. 낡은 철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확 풍겨 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갔습니다. 한의원 문 앞에 섰습니다.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열쇠를 문에 넣었습니다. 돌렸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조심해. 먼지 많을 거야. 서윤이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의원 내부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접수 데스크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대기실 의자도 먼지투성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한의학 차트도 색이 바랬습니다. 이준혁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진료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진찰대가 보였습니다. 책상, 의자, 벽면 가득한 한의서들. 여기서 이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환자들을 봤어요. 이 책상에 앉아서 그가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서윤이 달려갔습니다.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라요. 할머니 환자분이 무릎 통증으로, 그리고 창문으로 햇빛이. 이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서윤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준혁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하려 애썼습니다. 진료실 안쪽에 탕전실이 있어요. 그리고 서재가 있고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탕전실로 이동했습니다. 큰 약탕기가 있었습니다. 약재 보관함도 보였습니다. 서윤이 구석으로 갔습니다. 약재함을 옆으로 밀었습니다. 그 뒤에 작은 문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남편의 서재예요. 개인적인 연구를 하던 곳이에요. 서윤이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책상, 의자,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책상 위에는 먼지 쌓인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책상에 다가갔습니다. 동의보감을 집어들었습니다. 책을 펼쳤습니다. 책갈피 사이에서 작은 쪽지가 떨어졌습니다. 지우가 쪽지를 주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쪽지에는 민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지하로 가. 814. 서윤이 쪽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지하가 어디 있어요? 이준혁이 물었습니다. 탕전실이요. 바닥에 숨겨진 입구가 있어요. 남편만 알던 곳이에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탕전실로 나왔습니다. 서윤이 약탕기 옆 바닥을 살폈습니다. 타일 사이로 작은 손잡이가 보였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타일 일부가 들려 올라갔습니다. 좁은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휴대폰 불 켜. 서윤이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는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천장이 낮았습니다. 벽면에 금속 선반이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작은 금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기요. 지우가 금고를 가리켰습니다. 서윤이 금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자식 금고였습니다. 화면에 4자리 비밀번호 입력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814. 서윤이 중얼거리며 숫자를 눌렀습니다. B-B-B-B.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USB 하나와 두툼한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우진제약 비리 증거 마이너스 절대 보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약재 납품 기록서, 중금속 검사, 결과 기준치 초과 임상시험 데이터 조작 내역, 환자 사망 사례 보고서 3건. 이게 이준혁이 서류를 하나씩 읽었습니다. 이게 전부 사실이라면 우진제약이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걸 밝히려다 위험에 처한 거고요. 지우가 USB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봐야 하지 않아? 노트북이 필요해. 서윤이 가방을 뒤졌습니다. 가져왔어. 혹시 몰라서. 노트북을 꺼내 켰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폴더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서윤에게라는 이름의 동영상 파일이 있었습니다. 서윤이 파일을 더블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민준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8년 전의 얼굴.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서윤아. 민준의 목소리가 지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이 흐느꼈습니다. 이준혁과 지우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이야. 미안해. 화면 속 민준이 말했습니다. 우진제약 박재혁 부회장이 중금속에 오염된 한약재를 유통했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중국산 저급 원료를 사용했고 검사 과정을 생략했지. 그 결과 우리 한의원 환자 3분이 간부전으로 돌아가셨어. 김순자 할머니, 이태수 씨, 박영희 씨.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일 박재혁을 만나러 가. 청평호로. 그가 대화하자고 했어. 하지만 믿지 않아. 그래서 이 영상을 남기는 거야. 민준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 자료들을 경찰에 제출해줘. 그리고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윤아, 지우야. 너희가 내 인생의 전부였어. 사랑해. 정말 사랑해. 미안해. 영상이 끝났습니다. 지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서윤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준혁이 갑자기 벽을 짚으며 비틀거렸습니다. 기억이. 청평호에서 천천히 해요. 서윤이 그를 부축했습니다. 박재혁이 저를 밀었어요. 자가 물로. 이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여러 명이었습니다. 누가 온 것 같아요. 지우가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위층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누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찾아봐. 강민준 아내가 왔을 거야.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이 우릴 추적하고 있었어요. 서윤이 급히 USB와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있어요? 이준혁이 물었습니다. 이 계단 말고는 없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탕전실로 내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불 꺼. 이준혁이 속삭였습니다. 세 사람은 지하실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선반 뒤로.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계단으로 빛이 내려왔습니다. 2명의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금고가 열려 있어. 가져갔나 봐.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위로 올라갔을 거야. 찾아. 2 남자가 다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세 사람은 잠시 기다렸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준혁이 계단 쪽을 살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지금이야. 뛰어. 이준혁이 속삭였습니다. 세 사람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탕전실로 나왔습니다. 남자들은 진료실 쪽에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뒷문을 가리켰습니다. 탕전실 뒤쪽에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비상구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저기다.
남자들이 소리쳤습니다. 뛰어. 세 사람은 비상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1층으로. 뒷골목으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남자들이 쫓아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준혁이 택시를 잡았습니다. 빨리 타요. 세 사람이 택시에 올랐습니다. 부산역이요. 빨리요. 서윤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보니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따라오지는 못했습니다. 휴, 지우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아? 서윤이 딸을 안았습니다. 응. 무서웠어. 다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준혁이 물었습니다. 서윤이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USB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야 해요. 그리고 경찰에 이걸 넘겨야죠. 더 이상 우리 혼자서는 안 돼요. 그들이 계속 쫓아올 거예요. 이준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제 증거가 있어요. 8년 전의 진실이 서윤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담겼습니다. 택시는 부산 거리를 달렸습니다. 세 사람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실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위험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부산역이 보였습니다. 서울행 기차표를 끊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연락해야 했습니다. 서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8년 전 민준의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 이하늘. 번호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 씨, 저 한서윤이에요. 서윤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긴급한 일이에요. 민준이 살아 있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부산에 있어요. 서울로 올라갈 거예요. 서울역에서 만나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진제약 박제역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기차가 플랫폼에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은 표를 끊고 탑승했습니다. 서울로. 진실을 밝히러. 창밖으로 부산 바다가 보였습니다. 햇빛이 반짝였습니다. 서윤은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윤아, 지우야. 사랑해. 기다려요, 민준 씨. 이번엔 제가 당신을 지킬게요. 서윤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기차는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서울로. 희망으로. 서울역. 오후 3시. 기차가 플랫폼에 멈춰 섰습니다. 서윤, 지우, 이준혁이 내렸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출구로 향했습니다. 하늘 씨가 3번 출구에서 기다린대요. 서윤이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3번 출구로 나가자 한 여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짧은 단발머리에 검은 재킷 차림이었습니다. 서윤 씨.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형사 이하늘이었습니다. 하늘 씨, 정말 감사해요. 서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의 시선이 이준혁에게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준 씨? 저는 기억이 없어요. 하지만 서윤 씨가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준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서로 가시죠. 여기서 이야기하기엔 위험해요. 하늘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네 사람은 역 근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늘이 운전하는 차에 탔습니다. 10분 후 서울중앙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하늘과 그녀의 동료 2명이 함께였습니다. 서윤은 가방에서 USB와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민준이 남긴 증거예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하늘이 서류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한약재 납품 기록, 중금속 검사 결과, 임상시험 조작 내역, 환자 사망 보고서. 이게 전부 진짜라면. 하늘이 중얼거렸습니다. USB에 민준이 남긴 동영상도 있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하늘이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서윤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동영상이 끝날 때까지 조사실은 조용했습니다. 하늘과 동료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네요. 이걸로 박재혁을 체포할 수 있어요. 하늘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동료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준혁 씨의 신원 확인이 먼저예요. 법적으로 강민준은 사망한 사람이거든요. DNA 검사를 하면 되지 않나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시간이 걸려요. 최소 48시간은. 하늘이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계속 쫓아올 텐데. 지우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보호 조치를 취할게요. 안전한 곳에 머물게 해드릴게요. 하늘이 지우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박재혁은 서윤이 물었습니다. 긴급 체포영장을 신청할게요. 이 증거들이면 충분해요. 내일 아침이면 영장이 나올 거예요. 하늘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이준혁이 조용히 앉아 있다가 말했습니다. 제 DNA 샘플은 어떻게 채취하나요? 간단해요. 구강세포 채취만 하면 돼요. 하늘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지금 해주세요. 빨리 확인하고 싶어요. 제가 누구인지. 이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증거팀 직원이 왔습니다. 면봉으로 이준혁의 구강세포를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서윤이 가져온 민준의 칫솔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48시간 내로 결과 나올 거예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여기 머물러야 하나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근처 보호시설로 모시겠어요. 경찰 보호하에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요. 하늘이 설명했습니다. 1시간 후, 세 사람은 강남의 한 작은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경찰 보호시설로 지정된 곳이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복도를 지켰습니다. 방은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침대 2개가 있었습니다. 서윤과 지우가 한 방을, 이준혁이 옆방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쉬세요. 저녁은 제가 사다 드릴게요. 하늘이 말하고 나갔습니다. 방에 남은 서윤과 지우.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정말 아빠 맞을까?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럴 거야. 모든 게 일치해. 습관, 목소리, 얼굴까지.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근데 아빠가 우릴 기억 못하잖아. 기억은 돌아올 거야. 시간이 걸릴 뿐이야. 서윤의 목소리에 희망이 담겼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이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실례해도 될까요? 혼자 있으니 답답해서요. 들어오세요. 서윤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준혁이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서윤 씨, 이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말 강민준이라면 당신과 지우에게 너무 미안해요. 8년 동안 혼자 두고.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기억을 잃었으니까. 서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날 기다렸잖아요. 8년 동안. 재혼도 안 하고. 사랑했으니까요. 아니, 사랑하니까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준혁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억은 안 나요. 하지만 가슴이 말해줘요. 당신이 내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지우도. 지우가 이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아니,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괜찮아요. 저는 믿어요. 아빠가 맞다는 거. 지우가 이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준혁이 지우를 안았습니다. 14년 전 아기였던 지우. 이제 중학생이 된 딸. 미안해, 지우야. 내 성장을 못 봐서. 괜찮아요. 이제라도 돌아오셨으니까.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8년의 공백. 하지만 이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 씨, 박재혁 체포했어요.
새벽에 도주하려다 인천공항에서 검거했죠. 정말요? 서윤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부하들도 전부 체포했어요. 이제 안전해요. 고마워요, 하늘씨. DNA 검사 결과는 내일 나와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전화를 끊고 서윤은 이준혁에게 달려갔습니다. 옆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이준혁이 문을 열었습니다. 박재혁 체포됐어요. 이제 안전해요. 정말요? 네. 이제 끝났어요. 8년 전의 악몽이. 서윤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하늘이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나왔어요. 하늘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준혁 씨의 DNA와 강민준 씨의 유품 DNA가 99.99% 일치합니다. 서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지우 양의 침부 확률도 99.99%예요. 하늘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준혁 씨, 당신은 강민준이 맞아요. 이준혁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강민준이에요. 지우가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아빠, 지우야. 민준이 딸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거예요. 사망 선고 취소하고 신분 회복하는 거요. 하늘이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한 달 정도요. 법원 판결이 필요하거든요. 그동안은 임시 신분증을 발급해 드릴게요. 일상생활은 가능해요. 하늘이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씨, 8년 만에 돌아오신 걸 환영해요.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 후, 세 사람은 서윤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은 8년 만에 자신의 집에 들어섰습니다.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소파, 식탁, 벽에 걸린 사진들. 모든 게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응. 8년 동안 그대로예요. 당신 방도 그대로 두었어요.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침실 책상 위에 사진 액자가 있었습니다. 세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 지우가 아기였을 때 민준이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기억나요? 서윤이 옆에 섰습니다. 조금씩요. 이 방에서 당신과 함께 지우를 재우던.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천천히 해요. 무리하지 마세요. 서윤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서윤이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민준이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맛있다. 민준이 한 숟가락 떠먹고 말했습니다. 이 맛. 익숙해요. 당신이 제일 좋아하던 반찬이었어요. 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 후 지우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8년 전 지우에게 가르쳐준 자장가였습니다. 민준이 딸 옆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건반을 찾아갔습니다. 함께 연주했습니다. 기억나? 지우가 물었습니다. 손이 기억해. 머리는 아직인데.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돌아올 거예요. 서윤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지우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윤과 민준은 거실에 남았습니다. 오늘 밤 어디서 주무실 거예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재에서 자도 될까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이불 갖다 드릴게요. 서윤이 이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서재 소파에 펼쳤습니다. 서윤 씨. 민준이 불렀습니다. 네, 8년 동안 혼자 지우를 키워줘서 고마워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딸이니까. 그리고 날 찾아줘서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서.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지금도 사랑하니까요. 서윤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기억은 없지만 가슴이 말해줘요. 당신을 사랑한다고. 두 사람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8년의 공백. 하지만 이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세상을 덮었습니다. 서윤은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8년의 기다림, 8년의 슬픔.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기억을 잃었지만 그는 분명 민준이었습니다. 내일부터 뭘 할 거예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평안요양병원에 사직서를 내야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어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한의원을 다시 여실 건가요? 아니요. 다른 걸 하고 싶어요. 8년 동안 요양병원에서 일하며 배운 게 많아요. 한방과 상담을 결합한 치유센터 같은 거요. 민준의 눈에 희망이 담겼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서윤 씨.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8년의 시간. 하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아름답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강민준의 한서윤의 한지우의 그리고 한 가족의 3개월 후 서울중앙지법 법정 안은 조용했습니다. 방청석에 서윤, 민준, 지우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도 함께였습니다. 판사가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재혁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윤이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도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우가 두 사람의 손을 감쌌습니다. 끝났어요. 서윤이 속삭였습니다. 아니요. 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법정을 나오는 길.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강민준 씨, 8년 만에 돌아온 소감이 어떠세요?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되어 감사합니다. 민준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기억은 돌아왔나요?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며 채워가고 있어요. 하늘이 기자들을 제지했습니다. 이만 비켜주세요. 가족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 사람은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법정. 이번에는 가사법정이었습니다. 민준의 사망 선고 취소 판결일이었습니다. 강민준 씨의 사망 선고를 취소하고 법적 신분을 회복함을 판결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민준은 8년 만에 공식적으로 살아 돌아온 사람이 되었습니다. 법원 밖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축하해요, 여보. 서윤이 처음으로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고마워요. 날 찾아줘서. 민준이 서윤을 안았습니다. 아빠, 이제 진짜 우리 아빠예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너희 아빠야. 민준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의 집. 세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서윤이 직접 만든 저녁 식사였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 맛있다. 민준이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요리 잘했어요? 그럼요. 엄마는 요리 천재예요. 지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했나 봐. 민준이 웃었습니다. 서윤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아빠, 이제 뭐 할 거예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치유센터를 열 거야. 한방과 상담을 결합한 곳으로.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어디예요? 부산. 예전 한의원 자리에. 부산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지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아빠만 평일엔 부산에 있고 주말엔 올라올 거야. 내가 서울에서 학교 다녀야 하니까.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저도 방학 때 부산 가서 도와줄게요.
지우가 밝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 덕분에 힘이 날 것 같아. 민준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식사 후 민준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서윤이 옆에 섰습니다. 많이 기억났어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네. 특히 이 집에서의 기억들이요. 지우가 태어났을 때, 첫 돌 때, 당신과 함께 요리하던 것들. 민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청평호에서의 일은요? 그것도 기억나요. 박재혁이 저를 밀었고, 차가 물로 떨어졌어요. 간신히 빠져나왔는데, 머리를 심하게 다쳤죠. 정신을 잃고 물에 떠내려갔고, 민준이 잠시 멈췄습니다. 다음 기억은 가평 요양원에서 깨어난 거예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제 이름도, 가족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외로웠어요.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느낌이 항상 있었죠. 근데 이상하게 장례식장 일이 위로가 됐어요.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별을 함께하면서 제 안의 상실감도 조금씩 받아들여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장례지도사가 됐군요. 네. 그리고 그게 저를 당신에게 다시 데려다 줬죠. 민준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외할머니가 그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다면 만날 수 없었겠죠. 운명인가 봐요. 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어 있었나 봐요. 민준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의 밤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부산 해운대 강민준 통합치유센터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예전 한의원 자리였습니다. 내부는 완전히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진료실, 상담실, 명상실, 작은 카페 공간까지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개원 첫날, 서윤과 지우도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와, 멋지다. 지우가 센터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아빠가 직접 디자인했어요? 엄마가 도와줬어. 공간 배치랑 색감은 엄마 아이디어야.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팀워크 좋지? 서윤이 웃었습니다. 첫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하신 김미경 씨 맞으시죠? 민준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네.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어서요. 이쪽으로 오세요. 차 한잔 하시면서 편하게 이야기해요. 민준이 여성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서윤과 지우는 카페 공간에 앉아 지켜보았습니다. 민준이 환자와 조용히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따뜻하고 진심 어린 모습이었습니다. 저게 아빠의 재능이야. 서윤이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치유하는 재능. 멋있어요, 아빠. 지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불면증, 우울증, 불안장애. 다양한 증상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민주는 한의학적 처방과 함께 심리 상담을 병행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환자가 돌아갔습니다. 민준이 문을 닫고 서윤과 지우에게 왔습니다. 어땠어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민준이 피곤하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배고프지? 저녁 먹으러 가자. 서윤이 일어났습니다. 세 가족은 해운대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작은 횟집에 들어가 저녁을 먹었습니다. 회와 매운탕. 부산의 맛이었습니다. 부산 음식 맛있다. 지우가 신나게 먹었습니다. 다음엔 할머니도 모시고 와야겠어. 서윤이 말했습니다. 외할머니 상태는 어때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당신이 처방한 차 덕분에. 다행이네요. 식사 후 세 사람은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11월의 바다는 차가웠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아빠, 나 질문 있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뭐든지 물어봐. 아빠는 8년 동안 뭐가 제일 그리웠어요? 민준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늘 비어 있었어.
뭔가 소중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이제 알아. 그게 너희였다는 걸. 저도 아빠가 그리웠어요. 사진으로만 봤지만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내 성장을 못 봐서. 괜찮아요. 이제라도 함께 하니까. 지우가 아빠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윤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6개월 후, 봄, 서울, 서윤의 집 거실. 벽에 새로운 가족 사진이 걸렸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한 달 전 부산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매주 금요일 서울로 올라와 일요일 저녁에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했습니다. 이번 주말도 민준이 집에 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서윤을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나도. 두 사람이 키스했습니다. 또 시작이다. 지우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질투나. 민준이 웃으며 딸도 안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준이 서재에서 무언가를 꺼내왔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부산 센터에서 만들었어요. 당신을 위해. 민준이 상자를 건넸습니다. 서윤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나무로 만든 작은 책갈피가 있었습니다.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예뻐요. 뒷면 봐요. 서윤이 뒤집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윤에게 기다려줘서 고마워. 사랑해. 민준.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소중히 간직할게요. 저도요. 지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너도 있어. 민준이 또 다른 상자를 꺼냈습니다. 지우가 열어보니 나무로 만든 작은 펜던트였습니다. 하트 모양이었습니다. 우와, 예뻐요. 아빠가 직접 만들었어. 너를 위해. 고마워요, 아빠. 지우가 민준을 꼭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행복한 침묵이었습니다. 여보, 서윤이 불렀습니다. 네, 행복해요? 물론이죠. 당신과 지우가 있으니까. 민준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다시 당신을 찾아서. 나도. 지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여서 행복해요. 세 사람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봄비였습니다. 새싹을 깨우는 비. 비 온다. 지우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 좋아? 민준이 물었습니다. 응. 비 오면 새로운 시작 같아서. 맞아.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야. 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은 피아노 앞으로 갔습니다.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우의 자장가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8년 만에 다시 연주하는 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멜로디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아빠 옆에 앉았습니다. 함께 연주했습니다. 서윤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음악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선율. 1년 후, 부산, 강민준 통합치유센터 1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환자들과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평안요양병원의 원장과 직원들도 왔습니다. 형사 하늘도 참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민준 씨. 원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에요. 민준 씨의 열정 덕분이죠. 민준은 작은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년 전, 저는 기억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도 몰랐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를 찾아주었고, 저는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 서윤과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센터는 제 두 번째 인생의 시작입니다. 기억을 잃었던 8년이 무의미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저에게 진정한 치유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치유의 여정을 걷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준이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서윤이 그를 안았습니다. 자랑스러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우리 덕분이죠. 두 사람이 미소 지었습니다. 지우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케이크 자르러 가요. 그래. 가자. 세 가족이 함께 케이크 앞으로 갔습니다. 초를 불었습니다.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저녁. 해운대 해변. 행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다시 해변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바다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빠, 나 고등학생 되면 부산으로 전학 올래요. 지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정말. 민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서울 학교가 괜찮아요. 부산도 좋은 학교 많아요. 그리고 매일 아빠 보고 싶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서윤이 딸을 안았습니다. 우리 딸 정말 많이 컸구나. 저도 부산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서윤이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출판사는 재택근무로 바꿀 수 있어요. 가끔만 서울 올라가면 되고요. 정말 괜찮아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제일 중요하죠. 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이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우리가 한 가족이니까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파도가 발밑을 적셨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행복하다.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저도예요. 지우가 웃었습니다. 태양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8년의 이별, 8년의 기다림.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가족은 다시 만났습니다. 사랑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반짝이는 별들, 희망의 빛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함께, 영원히. 2년 후, 서울에서 한 권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당신에게 8년의 기다림 그리고 기적. 저자 한서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은 기억보다 깊은 곳에 존재합니다. 시간도 공간도 심지어 기억의 상실도 진정한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분께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다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한서윤. 그리고 부산 해운대. 강민준 통합치유센터는 여전히 문을 열고 있습니다. 매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치유를 위해, 희망을 위해. 민준은 오늘도 환자들을 맞이합니다. 따뜻한 미소로. 서윤은 센터 카페에서 글을 씁니다. 새로운 책을 위해. 지우는 부산 고등학교에 다닙니다. 꿈을 키우며. 세 가족은 행복합니다. 함께 있기에. 사랑은 이겼습니다. 기억을 이겼습니다. 시간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됩니다. 영원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오늘의 고민도 어제의 후회도 모두 내일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인생이막에서는 매주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인생이막이 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